안녕하세요. 김원준입니다. 우리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경기 결과를 아십니까? 스위스와 첫 경기에서 8대0, 스웨덴과 두 번째 경기도 8대0으로 졌습니다. TV조선은 첫 경기를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단일팀 시너지 효과 살아나지 않았다. 8대0으로 진 선수들을 향해 그러게 단일팀 하지 말았어야지 하는 뉘앙스의 멘트를 꼭 놓고야 마는 거죠. 결국 일본과 3차전에 가서야 첫 골을 성공시켰는데 그 첫 골 장면은 보셨나요? 겨우 한 골인데 마치 금메달 따기라도 한 듯이 모두가 얼싸안고 환호를 했죠. 그 경기도 결국 4대1로 패했음에도 모두가 첫 골을 자축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장면을 보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단일팀이 얼마나 부당한 것인지 거품을 물고 반대하던 이들, 그렇게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를 극진히도 아끼고 걱정해주는 것처럼 굴었던 그들은 단일팀 경기를 챙겨 보기나 했을까요? 안 했을 겁니다, 아마. 이미 북한 장사는 충분히 했으니까요. 남북이 동시에 관련된 모든 결정과 행위를 정권 비판의 수단만으로 3년 이들의 공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겁니다. 그 공세가 때론 그럴듯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단일팀이 성공시킨 첫 골과 그 첫 골의 팀 전원이 어떻게 한덩어리가 되어 환호하는지 그 장면을 한번 찾아보시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가 필요로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무런 부연 설명 없이 아주 절실하게 와닿습니다. 김호준의 권위였습니다. 자, 원래는 시사인의 김은지 이렇게 시작하는 이 시간이 김은지 기자가 서울이라고 차례 지낸다고 혼자 저를 버리고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 옆에는 시커먼 남자가 하나 앉아있습니다. 한겨레 21에 김한입니다. 네. 김한 기자를 특별히 선호하는 건 아니고 아무도 없어가지고. 네. 명절 당일에 생방송으로. 네. 가족에게 버림받은 기자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쭉 돌리다 보니 혼자 남아있길래 저희가 할 수 없이 끌어다 앉혔습니다. 만약에 김한 기자 마저 없었다. 네. 그럼 저 PD가 들어와서 앉아있었을 거예요. 그런 적 한 번 있었거든요. 네. 마지노선이었군요. 네. 네. PD로 가냐 마냐 하는 찰나에 김한 기자가 남아있습니다. 서울에. 네. 서울 사람. 자, 프로그램 협찬 멘트 한번 쭉 읊어봐주세요. 네. 설날 교통 특집 방송 김어준의 뉴스 공장 명절 특근은 새해에도 안전운전이 최고의 보험입니다. 덕케이 손해보험 에듀카. 운전 좀 할 줄 알면 누구나 스마트폰 내비 올류 매피. 내가 참여하는 개헌 국민헌법을 검색하세요. 국민헌법 자문특별위원회. 차별 법령 정비로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법제처. 디젤차엔 역시 요소수는 역시 정품 유록스에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네. 어렵네요. 안 되겠어요. 어렵네요. 예, 고정 어렵겠어요. 자, 설날 아침이기 때문에, 예, 안 들어요, 이거. 예. 어제부터 계속 그 멘트를 하시는 거 아니, 같아요. 어제는 그나마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있다고 문자 많이 왔는데, 느릿느릿 합시다. 네, 천천히. 천천히, 느릿느릿. 어제도 느릿느릿 하느라고 혼자 막 하고 있더니, 네. 저희 PD가 내가 말하고 있는데 끊어버렸어요. 너무 느리게. 네. 아니, 이제 밖에 게스트들이 있다고, 손으로 막 아우성 치길래, 뭐 어때, 이제. 느릿느릿 해도 되는데, 여유있게. 확 끊어버리더라고요. 아주 무리하게 짝이 없는. 자, 네. 첫 번째 뉴스 뭡니까? 네,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이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고 새벽에 귀가를 했습니다. 조사는 15시간가량 이어졌는데요. 이학수 전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 등 오너 일가를 제외하면 삼성의 최고 실세 가운데 한 명입니다. 2인자라고 흔히 불렸는데요. 40년간 삼성맨이었습니다. 2009년 다스 소송 비용 대납에 관여해 뇌물 공유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요.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소송 비용 대납 사실을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박근혜 최순실 삼성으로 구성됐던 제3자 뇌물죄. 네. 예, 이명박 버전이죠. 이명박 다스 삼성. 네, 구조는 거의 비슷합니다. 최순실이 필요한 말을
준 것과 이명박이 140억을 찾아오는데 네. 삼성이 변호사 비용을 대납한 이런 정황입니다. 그렇죠. 최순실의 자리에 다스를 넣으면 되는데 이제 차이는 여기서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를 확정되면 이제 그냥 직접 뇌물죄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아니라. 근데 이제 정영식 판사가 삼성에는 현안이 없다라고 역사의 길이 남을 아주 오랫동안 회자될 겁니다. 길이 남은 판결을 함으로써 검찰을 어마어마하게 열받게 만들었잖아요. 네. 이때는 현안이 있는 것으로 지금 검찰이 보고 있는데요. 아니 삼성도 현안은 있죠, 당연히. 네, 근데 그렇죠. 네. 너무 명백하게 있는 걸 날려버리니까 검찰은 열받았고 그러면서 일종의 판도라 상자를 열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는데. 네.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주목할 만한 대목이 이제 좀 이따가 대가성이 뭐냐, 뭐 예.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입이 근질근질하죠. 김한 기자가 막 근질근질한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네. 저는 그 이학수 전 부회장이 네. 대납을 뭐 대체적으로 인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현재는 그렇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로펌 계약서랑 청와대 문건이 확보됐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제 뭐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물증이 네, 있어서 그렇죠. 그렇겠지만 이게 그냥 삼성이 이거 잘못했습니다. 할 삼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때까지 저희가 쭉 네. 수십 년간 보아왔듯이 삼성은 또 어떻게든 빠져나간단 말이죠. 그림을 그리고 왔을 텐데 그 그림이 뭔가 저는 더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뭐 뇌물 공여자가 이건희 회장, 예? 이건희 회장 사면 얘기 나오니까요. 그렇죠. 대가가 이건희 회장이고 이건희 회장 사면이 대가였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건희 회장 처벌은 불가능하잖아요. 이제 그렇죠. 사실상.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인정을 하고 대가성을 사면으로 국한하려고 하는 전략이 아닐까. 원포인트 사면을 이건 회장이 이후에 받았는데 그러니까 사면까지는 왜냐면 그 혜택을 이건희 회장이 입었잖아요. 그렇죠. 공여자도 이건희 회장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건희 회장으로 다 귀결되는 거라. 근데 그거 어떻게 처벌해? 네. 뭐. 누워 계시니까 네, 아파갖고. 사면으로 국한하려고 하는 그거 내가 인정할 테니까 네. 이쯤에서 끝냅시다라고 하는 작전이 아니겠는가 저는 추정을 하는데 네. 그래서 거꾸로 사면은 일도 아니다. 사면은 일도 아니다. 검찰이 그 정도에서 먹고 떨어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그 사면 비리를 검찰이 지금 보고 있다라는 점은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생각을 들게 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삼성의 전략적 측면이 있을 수 있겠지만 법조 체계 전체를 흔들 수도 있는 문제가 이제 이 사면 비리인데 왜냐하면 사면은 대통령만 바로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죠. 이 재벌 총수들의 사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상자가 많지 않다는 그리고 점에서 삼성은 이명박 전 대통령 끝났다고 본 거예요. 사면 하나만 해도 불가능하다. 예. 네, 사면 하나만 해도 적어도 이명박 전 대통령 확실하게 걸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뭐 만약에 대통령 책임을 피할 수 없죠. 대신 내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면 건으로 검찰 니네 공 세워줄 테니까 삼성은 사면에서 그어줘. 이런 딜이 아닐까라고 저는. 네. 그래서 자꾸 사면 얘기 바로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례적인데요. 바로 소환을 하면서 사면 비리를 거론을 했는데요. 다스가 사면과 관련돼서 이 얘기가 나오는 게 이번 두 번째입니다. 그 다스의 급성장의 배경이 현대차의 이제 물량들이 있는데 이 현대차의 물량이 급격하게 늘어난 배경에도 당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정몽구 회장의 사면을 고리로 한 거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주준희 기자가 취재했던 내용 중에 그런 게 있긴 있었죠. 물론 100% 확증할 만한 물증까지 조사하지 않은 것 같지만 네. 정황이나 뭐 관련 문서들도 좀 있고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사면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손쉽게 나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의심스럽다. 네. 제가 이때까지 이 바닥에서 쭉 이렇게 살아남아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뒷페이지를 뭐가 있어? 뒷면에 뭐 쓴 거야 이거잖아요? 그렇게 의심이 된다. 이 정도에서 그 선을 그으려고 하는 게 아닐까. 네, 그러니까 이학수 부회장을 소환하면서 바로 검찰이 원포인트 특별 사면도 추궁하고 있다라고 밝힌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긴 합니다. 이건희 회장 만약에 그 대상이 이재용 부회장이었다면 이렇게 손쉽게 인정하고 또 그리고 않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작년 예를 들어서 이맘때 상황이었다면 아주 펄펄이 살아있을 때 네. 그렇게 손쉽게 해결되지 않았을 텐데 이명박 전 대통령 끝났고 이제
그다음에 이재용 부회장 관련된 것도 아니고 이건희 회장이고 이건희 회장이 뭐 누워 계신데 뭐. 그러니까 거꾸로 사면에서 끝나지 않았을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삼성과의 관계. 예. 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해서 드시는 스타일이잖아요. 네. 해서 이렇게 드시는 스타일상 이 관계 하나로 끝나지 않았을 것이 그 이외에 수많은 거래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강력히 추정하는데 그것이 어디까지 파헤쳐질 것인가. 네. 저는 그게 삼성도 제가 보기엔 여기서 끝냅시다 이제 우리 이런 태도로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그러니까 네. 뭐 우리 싸게 막자는 싸게 막자는 전문 용어구나. 싸게 먹자.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정말 두려워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다스가 아니라 이 삼성과의 거래 부분일 거라고 보는 것이 다스는 그래봐야 몇십억 비자고 몇백억 뭐 이 정도 선이에요. 근데 삼성과는 규모와 사이즈가 완전히 달라지니까. 여러 가지 뭐 자원외교라든지의 삼성의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삼성과의 거래 부분이 본격적으로 털리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제 다스하고는 차원이 다른 세계로 들어가시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된 이후의 상황들이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면 이야기 가지고 자꾸 언론들이 집중하지 말고 그 이해는 뭐가 있느냐 이거를 봐야 된다고 저는. 자 이렇게 듣는 분들이 없으니까 천천히 여러 가지 기존 이야기 하면서 뭐 당장만 하더라도 사면 위에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 네. 그 서울시장 시절에 그 홈프레이닝이라는 다스 자회사가 네. 이시영 씨에게 돈을 이제 저리로 무담보로 빌려줬다는 내용이 보도가 됐었는데요. 이 돈의 실체가 이명박 전 서울시장, 그러니까 서울시장 시절에 했던 뉴타운에서 발생한 수익이다 이런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굉장히 이제 앞으로 이제 이명박스러운 이런 표현이 사전에 등재된다면은 굉장히 좋은 사례를 얻는 네. 사건이죠. 네. 거의 뭐 도랑치고 가재 잡는 수준의 사업을 한 건데요. 홈프레이닝은 다스의 자회사로 부동산 개발을 주로 하는 회사입니다. 이 홈프레이닝이 그 뉴타운으로 지정될 것이라는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그 주변에 주상복합 건물을 지어서 엄청난 수익을 올렸다라는 건데요. 이 건은 사실 2007년 대선 직전에도 문제 제기가 있어서 조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제 무혐의로 마무리됐는데 최근 이 홈프레이닝이 그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영 씨의 회사에 빌려준 돈이 이때 거뒀던 개발 이익 가운데 40억 원이다. 이렇게 이제 지금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 정황을 어제 이제 나온 보도를 이제 좀 더 내용을 풍부하게 하는 건데요. 왜 담보도 없이 낮은 이자에 돈을 빌려줬는가? 이 대목에서 돈이 이렇게 흘러간 정황을 본 것입니다. 자기 돈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자기 어떤 이제 그걸 했겠죠? 네. 기여. 뭘 어떤 그걸 해요? 네, 기여를. 네, 깜짝 놀랐네. 네, 자기 돈이라고. 기자가. 네. 기자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어떤 그거를 했겠죠. 뭡니까? 네. 그러니까 서울시장 시절에 뉴타운 사업을 지정을 할 것을 미리 알고 그 주변에 이제 땅을 샀던 다스 자회사가. 네. 간단하게 말하면은 2003년도에 네. 천호동 땅을 사요. 그랬더니 몇 개월 있다가 그 주변이 뉴타운으로 지정돼가지고 그렇죠. 대박이 나버린 거예요. 예. 그러면서 150억 정도를 벌었다 이런 거죠. 당시 예. 개발이익을 240억 원대라고 보고 있는데 검찰이 확인된 개발이익만 150억이고 이 가운데 40억이 이시영 씨 회사로 흘러간 것입니다. 예. 이게 이제 제가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 직후에 어디 가서 말했더라?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가를 수익 모델로 삼는다. 네. 국가를 수익 모델로 삼는 대통령의 탄생이라고 제가 10년 전에 말한 적이 있습니다. 10년 전에. 예. 이 서울시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또 다스와 관련해서도 있는데요. 네. 이명박 전 서울시장. 이 말을 끝마치고요. 말씀이 남았군요. 이제 겨우 시작해서 시간 많아요. 그러니까 공직을 자신의 수익 모델로 삼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기법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뭐랄까요? 절정 고수입니다. 절정 고수인데 요것도 자기 부동산 관리업체한테 이제 땅을 사게 하고 그 땅 주변 시세를 자기가 가진 공적 권한으로 끌어올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여기를 뉴타운으로 지정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자신은 그 땅으로부터 나오는 개발 이익을 맛있게 드시고. 후에 아들에게 이제 아들이 하는 회사로 네. 흘러 들어오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현대건설 사장, 예, 네. 그 시절부터
쭉 쌓아온 어떤 기획부동산의 기량이 공직에 가서 만개했다. 절정 고수의 노하우. 예, 그 기량이 공직에 가서 만개했다고 보는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점도 있을 것 같아요. 현대건설 시절에 사기업의 사장. 네. 그때는 항상 공무원들이 뭐 규제를 들이대고 이것 때문에 안 된다 혹은 뭐 뇌물을 줘야 하고 그때 쌓인 울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뭐 본인이 그 자리에 가지고 살풀이 한다? 서울시장이 돼서. 네. 그런 관점에서도 볼 수 있고. 어쨌든 이명박 전 대통령 쭉 행적을 보면 이분은 애초에 저렇게 해서 드시려고 그 자리에 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뭐 서울시장 시절에도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뭐 당시에도 의혹이 있었던 게 현대차의 양재동 사옥건을 해결해주고 그렇죠. 네. 다스의 물량이 그때 이제 1,000억대에서 4,000억대가 되는 시점이랑 맞물리는데요. 그래서 그 건도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공교부에 제안을 해서 그 현대차 사옥, 그러니까 수건 사업 중에 하나였는데요. 네. 그걸 해결해줬던 적이 있습니다. 계산이 정확한 분이죠. 예. 자, 정치보복이라고 했던 분들 다 어디 가셨나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이 재산을 또 관리해왔던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어제 한참 얘기했는데 구속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오랜 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어제 구속이 됐습니다. 네. 다스 실소유주 규명의 키맨으로 평가를 받는데요. 검찰 수사가 굉장히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영장이 발부된 이유는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라는 건데요. 앞서 이 사무국장은 그 차명 재산 관련된 입출금 내역이 담긴 장부 등을 파기한 혐의로 13일 긴급 체포가 됐었습니다. 이 밖에도 이 사무국장은 그 이시영 씨가 장악한 관계사의 40원 가량을 부당 지번하는 60억 원대의 배임 횡령 혐의도 받고 있고요. 청와대 기록물을 보관하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청계 소굴이라고 불러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 모든 범죄가 다 이루어졌어요.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나 혹은 뭐 관련한 배임이나 횡령 또는 뭐 차명 재산 관리 등등이 다 혹은 뭐 은닉 대통령 관리법 위반 그다음에 증거 인멸 네. 여기가 다 본부입니다. 그렇죠. 청계 소굴이에요. 그 청계재단이 있는 이제 영포 빌딩의 지하 2층을 압수수색해서 검찰이 굉장히 중요한 정보 그 여기도 자료들 비밀 회의실도 있잖아요. 네. 완전 소굴이에요. 네. 그 이병모 씨가 주로 상주했던 게 이 바로 지하 2층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김백준 씨가 중요한 이명박 대통령의 집사라고 알려져 있는데 김백준 씨가 이제 좀 그나마 양의 집사라면 이 이병모 씨는 완전히 음의 집사이기 때문에 이병모 씨의 구속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에 굉장히 중요한 좀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은 2008년 특검 때도 등장했었어요, 사실은. 예. 그때는 실명으로는 아니었고 이제 그렇죠. 예.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해서 그때 지금하고 똑같은 의혹이 그대로 있었죠. 네. 그래서 도대체 이상은 회장이 회장인데, 이런 큰 회사의 회장인데, 카드 내역이라든가, 돈 씀씀이가 너무 없다. 도대체 어떻게 생활하는 거냐. 회장의 돈 씀씀이가 아니다. 그랬더니, 이 양반이 현금만 쓰신다. 이병모 씨가 증언을 그렇게 했죠. 격주 정도 될 거예요. 격주로 3천만 원씩 현금으로 인출해가지고, 생활비를 쓰신다고. 네, 그렇게 진술했었어요. 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돈을 막 이만큼씩. 현금 3천만 원. 3천만 원씩 격주로 뽑아가지고, 그거 들고 갖다 줬다는 거 아닙니까? 격주로. 이병모 씨가 완전히 2008년 특검 때랑 진술이 달라졌는데요. 제가 그래서 2008년 특검 보고서를 좀 살펴보니까, 네. 당시에 이병모 씨는, 영포 빌딩 근처에서 그 대선 직전이죠. 당시 특검이 확인한 기간은 2006년 8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약 1년 동안 28회 현금을 인출을 했고 그러니까 격주에 한 번이에요. 네, 그렇죠. 제 기억이 정하네요. 네, 네. 한 번에 보통 3천만 원 정도로 인출을 했다라는 건데요. 네. 이 돈을 이상은 회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이제 당시 특검이 파악하고 그때는요. ATM 기기에서 5만 원권이 안 나왔어요. 그렇죠. 5만 원이 없을 때죠. 네. 어마어마하게 뽑아가지고 통장이랑 인감을 들고 다녔다는 거니까. 예. 트렁크로 돈을 실어가지고 매번 갖다 주고 그걸 썼다는 거, 이 말이 안 되는 소린데. 근데 이 계좌가 또 중요한데요. 네. 이 계좌가
신한은행 법조타운 계좌입니다. 근데 이 계좌가 왜 중요하냐면 도곡동 땅을 판 돈이 이 계좌로 들어왔다가 BBK로 넘어갑니다. 중요한 계좌죠. 예, 그리고 다스에 투자된 돈도 다 이 계좌에서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돈이 한번 들어가고 나면 그 돈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사람 돈이라는 얘기죠. 결국 근데 이번에 이병모 씨가 이상은 회장의 주식은 차명으로 유탁된 제3자의 그 주식이다라고 증언을 했다면 결국 그 돈도 마찬가지로 제3자의 것일 텐데 그러면 이게 사실 이명박 그 가문의 차명 재산의 역사가 도곡동 땅에서 시작된다라고 보면 도곡동 땅 판 돈의 주인을 규명하면 그 뒤의 문제들을 검찰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 안 해도 돼,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돈입니다. 예. 그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정황이 안 나옵니다, 전혀. 그렇죠. 예. 지금까지 수사는 수사할수록.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덩어리 뉴스 정도 하고 나면 이제 끝날 것 같은데. 또 한 덩어리 뉴스는 뭡니까? GM 철수시 자동차 산업의 고용 인원 44%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GM. 예. 네. GM 철수 뉴스가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적 자금 5,100억 원을 지원해달라라는 요구까지도 구체적으로 나왔는데요. 그리고 또 자유한국당은, 바로, 바른미래당도 튀어나왔고, 자유한국당도 이제, 야당은 당연히 사실 정부가 곤혹스러울 때 튀어나와서 이제 비판하기 마련이긴 한데, 근데 자유한국당이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절반, 9명은 여기서 튀어나오면 안 됩니다. 왜냐면, 요 일들이 벌어진 게 2012년부터 2016년 사이거든요. 본인들이 집권할 때예요. 박근혜 정부 때. 그러니까 조용히 하는 게 본인들에게 유리해요. 그때 뭐 했냐고 하거든요. 그렇죠. 정부를 뭐 했냐 할 때 그 정부가 자기들이 집권할 때 정부예요. 왜 지난 4년간 뭐 했냐고 5년간 뭐 했냐고 공격하던데 이분들이 왜 이러나 네, 싶은데 어떤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제엠의 경우 2012년부터 2016년 기간 동안 누적 적자가 1조 9,787억 원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적자가 많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적자 가운데 76%에 해당하는 1조 5,067억 원이 미국에 있는 GM 본사로 흘러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GM이 지고 있는 적자의 상당 부분이 영업 부분이 아니라 영업 외 부분에서 손실이 발생한 건데요. 이 부분은 이제 글로벌 회사인 GM이 한국 GM을 설립하면서 한국 GM에서 현금을 지속적으로 빼갔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으로 지금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이게 생산성이 낮아서 그렇다거나, 그러니까 노조 때문이다, 강성 노조 이런 식으로 얘기 자꾸 몰아가려고 하는데 이 케이스는 전형적인 먹튀예요. 예, 전형적인 먹튀인데 이 뉴스들이 워낙 복잡하게 나오고 숫자 나오고 또 경제 얘기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얘기가 한꺼번에 섞여서 나오니까. 먹튀라는 단어가 가끔씩 등장하는데 왜 먹튀인지 설명이 잘 안 돼서 제가 따로 시간을 마련해서 저희가 한번 다루겠지만 오늘처럼 좀 느긋한 날 얘기를 좀 해보자면 제가 보기에는 대략 한 2011년 12년부터 먹튀를 생각한 것 같아요. GM이 들어올 때부터? 아니죠. 이제 한국 GM이 들어올 때는 2002년인가 예. 10년 그 이전 10년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소위 말해서 미국 본사로 돈을 마구 빼내기 시작한 게 2012년 전후해서입니다. 그때부터 시작됐는데 이때부터 먹고 튀려고 한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왜 그러냐면 GM이 이제 원래 대우차죠, 대우차. 예. 대우차 채권단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빚담이 올랐을 때. 산업은행 등등 채권단이 있었죠. 산업은행 등등인데 대우차를 GM에 넘겼을 거 아닙니까? 채권단이. 그때 가격이 12억 달러예요. 지금으로 치면 한 1조 5천억 정도? 근데 그때 굉장히 좋은 조건, 당연하잖아요. 회사가 어려운데 인수자가 나타났으니까 15년간 장기 저리를 줍니다. 그걸 아주 좋은 조건으로. 그래야 또 인수를 하니까. 근데 GM은 그걸 어떻게 갚냐면은 2012년, 2013년 반반씩 뚝 잘라가지고 한 번에 갚아요. 여기까지 그럴 수도 있다고 쳐요. 근데 그때 그 돈을 어디서 빌려오느냐? 은행이 아니에요. 미국 본사에서 빌려옵니다. 네, 맞습니다. 미국 본사에서 빌려온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이자가 훨씬 더 높아요. 네. 자기들이 채권단에 내야 했던 돈보다 훨씬 더 높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GM 미국 본사로부터 돈을 차입을 하고 그 이자 비용이 연간 한 5천억 정도씩 2012년 이후부터 나가고 연간이 아니고 이때까지. 네, 예. 나가고 그러니까, 있는 구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장기절이 회사 입장에서 보자면 장기절이 있는데 훨씬 비싼 걸로 갈아탄 거예요. 네. 거꾸로 하는 법은 있어도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를 노조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하신 부분, GM 본사에서 차입한 부분에 대한 금융 비용이 너무 과도하다는 점과 또 한 가지는 이게 전형적으로 글로벌 기업이 이제 이 공장을 착취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네. GM에서 사오는 원자재는 굉장히 비싸게 사주고 한국 GM 공장이 만들어서 수입하는 차량은 GM 본사에 싸게 납품하는 방식을 취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네, 그래서 그것도 있고 본사가 또 있어요. 이익을. 또 이게 이제 보니까 좀 들여다보면 이 뽑아먹고 튀려고 했구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게 그 이자 비용을 이렇게 과도하게 5천억을 쓰지 않아도 될 돈을 쓴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오로지 미국 본사만 이익이고 그렇죠. 한국 GM은 5천억을 손해본 거예요. 손해본 거니까 이런 결정은 배임이란 말이죠. 근데 한국 GM은 손해를 봐도 상관없는 거예요. 본사 입장에서는. 그랬다는 얘기는 버린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먹튀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런 징후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 GM에서 차를 만들 때 부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부품이 미국에서 생산하는 거예요. 그럼 비싸게 사고 한국에서 다 만드는 차를 가져갈 때는 자기들은 싸게 가져가요. 네. 당연히 또 손해는 한국 GM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 본사는 손해가 아니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난 제일 웃기다고 생각하는데 르노 삼성의 1년 그 연구비가 개발비가 대략 1,000억 정도랍니다. 근데 한국 GM은 6천억이에요. 한국 GM이 그렇다고 무슨 스포츠카를 매년 막 엄청난 걸 개발해내지 않잖아요.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드나 하고 봤더니 예를 들어서 그 GM의 그 전기차가 있습니다. 네. 볼트라고 있습니다. 예. 그 전기차는 한국 GM 돈으로 개발해요. 근데 생산은 미국에서 합니다. 그리고 로열티를 한국 GM이 미국에 내요. 네.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구조예요. 저는 이게 네, 그러니까 비용은 한국에서 쓰고 이득은 미국에 챙기는 구조가 반복되는 건데 거꾸로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개발한 차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한국에서 팔아요. 네. 그러면 그 연구 개발비는 한국에서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GM이 쓰고 있는 연구 개발비는 한국 GM이 개발하는 차에 쓰이는 게 다 아니에요. 네. 훨씬 더 몇 배에 이르는 돈은 미국 GM이 가져가기 위해서 한국 GM에게 떠맡기거나 혹은 로열티로 때리거나 하는 돈이에요. 이것만으로도 1조 기억이 안 나네요. 1조 많이 억씩. 1조 8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래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적자 대부분은 이렇게 한국 GM이 지지 않아도 되는 적자를 지게 만드는 방식으로 구조를 만든다면 미국 본사가 현금을 땡겨가는 네. ATM 기계 역할을 하고 있는 네, 거죠. 전형적으로 이제 그렇게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R&D 비용, 전기차 등을 개발하는 굵직한 프로젝트의 연구 비용을 한국 GM이 지불하고 그 생산은 미국 기지에서 하고 또 그다음에 원래 이제 동북아의 생산 기지로 삼으려고 했는데 여기서 생산해야 되는 물량의 상당 부분은 상하이 GM에서 생산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한국 GM이 부실화됐다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게다가 이제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그렇죠. 두 가지 이유로 지금 이렇게 한국 GM이 우리 5천억 지원해주지 않으면 철수할 거야? 이런 협박이거든요. 협박 지금. 그렇죠.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정부에. 한국 정부가 한 15만 명 정도 되는 대량 그 해고 사태 이걸 감당할 수 있겠어? 이러면서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오라고 하거든요. 외국에 나간 공장들. 좋은 조건에 딜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양쪽으로 딜을 치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면 뭐 좀 더 있어볼까? 좀 더 있어봐야 소용없다. 저는 15만 명 때문에 15만 명을 인질로 삼고 있는 거거든요. 네, 고용 인원이 많다라는 보도가 바로 나온 것도 그런 맥락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는데요. 예. 인질로 삼아서 그렇지만 그 돈 뽑아먹고 또 갈 거예요. 이런 체질 개선이나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한국 정부가 계속 돈만 대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틀림없이 옮길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그 애플이나 기타 등등 기업들 다 미국에 돌아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GM에도 그런 제안을 했을 것이고,
그런 제안을 받고 이렇게 세게 나가는 거예요. 이거 안 받으면 뭐, 그냥 우리 가면서, 한국GM, 미국으로 돌아가면 되지 뭐. 실제 유럽이나 호주에서도 이렇게 철수했거든요. 네. 예. 우리 돌아가요. 돈 줄 필요 없어, 이거. 오히려 실업대책을 세우는 게 낫습니다. 그 돈으로. 5천억 원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인 것은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경제나 고용 인원이 직접적으로 가장 네. 타격을 입을 것이 뻔한 상태에서 현재 같은 그 투자 없이 이익만 챙기는 구조가 되면 공적 자금을 투입한들 성과를 내기 어렵다라는 얘기도 동시에 나오고 있어서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지 좀 곤혹스러워 보이는 것이 정부 입장에 곤혹스럽죠. 이건 뭐 저는 그냥 논평만 하니까 보내버려 말할 수 있는데 네. 저는 이 GM을 이렇게 한국에 그냥 두는 게 돈을 5천억이나 지원하면서 5천억을 요구했단 말이죠. 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정부가 여기서 밀릴 게 아니라 강력한 요구사항을 내세우겠지만 사기업이 사실 그리고 또 이 외국 기업이 정부가 그런 요구사항을 한다고 해서 약속했다고 해서 다 지킬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 돈 아껴가지고 누가 또 인수하겠죠. 누군가가. 그 인수할 회사에 자금으로 지원하는 게 낫다. 자, 혼자 말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시간을 다 보냈더니 끝나버렸네요. 혹시 김한 기자가 하고 싶었던 뉴스 있었으면 참으세요. 참고 군 별이 줄었다 이런 뉴스도 가지고 오셨네요. 아니요, 줄은 건 아니고요. 줄일 계획이 국방부에서 이제 밝혔는데요. 뭐,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 중에 하나가 군 구조 개편이었는데, 400명 정도 되는 장군 숫자를 대폭 줄이는 방안을 4월까지 추진하겠다라는 건데요. 이건 조금 지켜봐야 되는 게 그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별을 줄이겠다라고 약속을 해왔는데, 지난 10년간 줄어든 장군 전원은 딱 8자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400명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현실화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겨레신문 김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받아가시죠. 여기 KBS 기자들이 합류를 했습니다. 사내 문화를 고발하는 영상도 인터넷에 올렸어요. 이 영상을 직접 기획하고 만들고 출연한 KBS 기자 세 분을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박에스더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이지훈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이랑, 왜 글자인가요? 네, 예. 한글리십니다. 네, 제가 기니까 안녕하세요. 한자를 저한테 줘서 썰러 가네요. 예. 자, KBS 기자가, 파업 기간에, 단독을 들고 저희 방송에 나오신 적이 있는데, 이렇게 세 분이 한꺼번에 설날에 나오는 것은 앞으로도 영원히 없지 않겠는가. 예. 자, 우선 이 상품 협찬 멘트 좀 부탁드립니다.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고. 저희 그 KBS.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설날 교통특집 방송. KBS에서. 네. 김원준의 뉴스공장 명절 특근은, 그러니까 규정이 있군요. 네. 예, 사유가. 저희가 좀 곤란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온수기 전문기업 알카메디에서, 바람이 안 좋은데 수소 알칼리 환원수기를 20년 전통 식품명가 주식회사 상원에선 온라인 상품권을, 오셰득 셰프가 선택한 굿 밸런스에서 생유산균을, 매태명가 파크론에서 가족처럼 따뜻한 IoT 건강 온수 매트를, 이태리 명품 구두 바이넬에서 구두 중정권을, 콜레스테롤 관리의 시작 레이델 폴리코서놀 10을 드립니다. 네, 제가 박수를 쳐드릴게요. 발음 잘하시네요. 자, 오늘 네. 본인 소개를 간단히 먼저 해주십시오. 네, 저는 KBS 20년차 기자 박에스더입니다. 20년 차. 오늘. 네, 저는 그보단 좀 적은 17년째 일하고 있는 이랑이라고 합니다. 적지 않습니다. 예. 네, 저는 4년차 기자 이지윤입니다. 그 기획과 취재를 담당하셨다고 이런 기자님이. 애초에 이 기획을 하신 이유가 뭔가요? 네, 정확하게는 특별 취재팀 6명의 기자가 이제 기획하고 아이디어 내고 네. 제작까지 하게 됐는데, 그 앞에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파업을 142일간 했고, 기자들은 제작 거부한 기간까지 따지면 거의 149일, 150일을 파업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 기간 동안 지금까지 우리가 뉴스를 하면서 다루지 못했던, 다뤘어야만 했던
목소리는 없었던가 고민들을 다들 했고 이제 당시에는 미투가 워낙 큰 이슈가 되어 있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우리 내부에는 그런 문제가 없는가. 네네. 네. 그리고 스스로를 자연스럽게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의 문제 아니면 우리 사회의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우리 회사 안에는 그런 일이 없었던가? 돌이켜보니까 당연히 있었고 그리고 이 문제를 먼저 자백까지는 좀 그렇겠지만 스스로 돌아보는 계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기획을. 근데 이런 기획은 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예. 네. 우리 사회에서 회사가 기본적으로 여전히 남성 중심이고 게다가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더 그런데 이거 굉장히 불편해하고 못하게 하지 않던가요? 제작 중에는 사실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는지 몰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불편함을 직접적으로 드러냈거나 아니면 말씀을 해주신 분들은 없었어요. 근데 이걸 못하게 할 수는 없죠. 대놓고. 그러면 본인이 적폐가 되잖아요. 제 말은 그런 무언의 압력이나 불편하게 만드는 뭐 그게 있었을 텐데 틀림없이 혹은 이게 다 만들고 나서는 사실은 뭐 네. 지금까지 얘기를 못한 박예서 게 기자입니다. 네. 네. 지금까지 얘기를 못한 게 그런 뭐 무언의 압력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지금 저희가 만든 동영상을 이제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저희가 이제 고발하거나 폭로하는 수준의 사내 성폭력은 어쩌면은 이 사회에 정말 더 많은 말 못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낮은 수준일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저희의 취지상 가해자를 밝히지는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영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의 한계를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제 그 낮은 수준의 미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여성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특히나 가장 기본적인 뭐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포함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말하겠다라는 그런 다짐이자 또 그런 분들의 고통을 우리가 함께하고 공유하고 해법을 같이 찾아나가겠다는 그런 연대의 표현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랄까요. 출마 연설에 거의 준하는 일사. 그래요? 이게 저희가 이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이건 일종의 선언이죠.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참지 않겠고 이런 문화에 익숙했다면 만약에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다가는 큰일 난다. 예, 각오해라. 이런 네.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거고 혹시 이것이 내 잘못은 아니었을까? 참아야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여성들에게 그러지 않아도 된다. 그걸 보여주고 싶으신 거잖아요. 근데 뭐 그렇죠? 각오해라 뭐 이런 건 아니고 네. 저희가 무슨 남성을 적으로 만들겠다 또는 또는 이런 거는 아니고 이게 이제 문화의 변화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이제 남성분들 중에서는 각오해라 나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과거 우리가 자신이 쭉 그래왔다면 네 혹시 공장장님께서도 조금 저는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럴까요?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근데 미투에서 취재해봐야 되겠네. KBS 미투에서 과연 그런 적이 없었는지. 어쨌든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를 함께 더 생각하자는 거죠. 그래서 같이 이제 대책을 만들어가고 사실 남자분들이 이제 남자분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어려워해요. 어려워도 하지만 무감각해요. 그러면 선은 어딘가. 어디까지가 내가 말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자신이 농담이라고 했는데 상대가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점점 확립되어 가는 건 그 피해자 입장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이슈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 분이나 나오셨으니까 남자들의 입장을 변호라기보다는 한번 얘기해 보자면 그러면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는 사람들도 그럼 선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 물론 이건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네. 예, 어려운 문제긴 한데 그래서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네네. 뭐 양호한 거죠. 그런 고민이 없는 사람들이 일으키는 문제들이 그동안 크게 문제가 되어왔고 그러면 이 영상에 기획하신 분의 뜻은 그랬는데 여기 얼굴을 내놓고 참여하신 분들은 또 다른 생각으로 참여하셨을 거 아니에요. 막내신 것 같은데, 그죠? 네. 네. 특히나 20년 정도 되면 산전수도 다 겪었기 때문에 저기 박에스터 아직 여전히 힘듭니다. 네. 박에스터 기자 같은 저도 경우에 막 튀어나와서 이렇게 머리도 들이박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젊은 기자분은 용기가 더 필요했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일한 지는 이제 막 4년 차가 됐는데, 길지 않은 시간 동안 느낀 게 너무 많았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언론계나 방송계의 성추행이나 성희롱 문제를 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남성 중심 문화죠, 사실. 네, 그거는. 그런 좀 후진적인 문화가 있고. 그게 문제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였는데 숨기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도 있겠죠. 근데 아예 이 정도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문화가 있죠. 예.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도 감내하지 못하면서 네가 어떻게 기자를 하냐. 그렇게 마음이 약해가지고 취재원들을 앞으로 어떻게 대할래. 취재원들 대부분이 남잔데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그렇게 합리화한다? 네. 혹은 변명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기자고 앞으로 이런 성폭력 문제를 많이 저희가 보도를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얘기를 저희가 먼저 안 하면은 그런 보도에 저희가 진정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좀 했던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고 선배들이나 회사 간부들은 별말 없던가요? 일단은 나가기 전에 약간의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이런 것까지 나가야 되나 하는 그런 위에 불편하겠죠, 당연히.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파업 기간 이후에 저희의 이제 여러 가지 태스크포스 중에 하나로 이것을 내기로 했기 때문에 일단은 존중되어서 인터넷 뉴스에 나갈 수 있었어요. 네. 그래도 나왔다는 게 다행이네요. 예, 네. 나갔다는 거에 굉장히 자체가 의미가 있고 저희가 굉장히 놀란 거는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다른 분들이 미투를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가해자가 누군지도 밝히고 또 이 강한 성폭력의 수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시는 거에 비해서 우리가 겪는 거는 그런 거에 비하면 또 어떤 거는 일상적이고 평범할 수도 있는 얘기도 있어요. 더한 얘기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거를 공감을 해주셨다는 게 저희가 제작을 하고 영상이 나간 이후에 굉장히 놀랐거든요. 그 얘기는 광범위하다는 거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표현하지 못해왔다는 거고 그렇겠죠. 이 남자분들은 아까 무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2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거를 잊어버릴 수가 없고 그 분을 이제 회사에서 이제 퇴사하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지만 볼 때마다 사실은 생각이 나요. 저는 지나칠 때마다 생각이 나고 더 괴로운 거는 지나칠 때마다 생각이 나는 정말 중요한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 얘기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이 권위주의적인 조직 문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하다못해 화라도 냈으면은 화는 좀 이제 밀치고 좀 이렇게 막으려고는 했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너무 괴로웠고 그 다음날 얘기를 못해서 또 괴로웠고 그분을 1년 뒤에 만나면 또 괴롭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조직 문화에 계속해서 상처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변화를 해줘야죠. 네? 이게 공기를 바꾸는 작업인 거죠, 말하자면. 네. 그런 면도 분위기를 극복하는 게 특정인을 상대해서 고발하거나 고소하거나 화를 내는 것보다 훨씬 어렵거든요. 전반적인 분위기. 그렇죠. 예, 문화를 바꾸는 것은 훨씬 어렵죠. KBS 기자들, 현업에 있는 기자들이 직접 얼굴을 내고 이런 일을 했다는 건 공기를 바꾸는 데 기여하는 거죠. 그 사례가 굉장히 자극적이고 또 엄청나가지고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금방 잊혀지거든요. 근데 이제 현업에 있는 기자들이 이렇게 직접 나서서 공기를 바꾸는 작업을 하면 이건 오래 가죠, 아주. 네. 그래서 아마 그걸 본능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게 아닐까. 그래서 모시기도 했고요. 협찬 멘트가 있네요, 또. 잠깐만요. 제가 잊어버리고 요거 먼저 하고 나머지 시간 할게요. 자, 설날 교통특집 방송 김원준의 뉴스공장 연결 특근은 새해도 안전 운전이 최고의 보험입니다. 더 K 손해보험 에듀카. 운전 좀 할 줄 알면 누구나 스마트폰 내비 올뉴 매피. 내가 참여하는 경우는 국민헌법을 검색하세요. 국민헌법 자문특별위원회. 차별 법령 정비로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법제처. 디젤 차인 역시 요소수는 역시 정품 유록스. 깁니다. 자, 시간 남았어요? 제가 하도 몸이 되어서 PD가 중간에 시킵니다. 네. 못하고 끝날까봐. 예. 구체적 사례는 사실 동영상에 제가 일부러 말씀 안 드리는 게 동영상에 올라와 있고 또 2탄까지 했죠. 네. 3탄, 4탄도 있습니까? 얼굴을 스스로 드러내지 못하고. 그럴 수 있죠. 하는 네. 분들 얘기도 다룰 예정이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던 남자 기자들, 그럼 어디까지를 얘기할 수 있냐 말이냐. 또 이게 뭐가 문제인 것이냐. 이 부분도 아마 계속해서 다루게 될 것 같아요. 약간만 변호하자면 그 입장에 서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모르는 것도 있어요.
네. 변명이 아니라. 네. 그래서 좀 남자분들이 대부분 헷갈리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외모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그게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쁘냐. 그거 칭찬한 건데. 네, 칭찬한 건데 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 공장장님이 하신 뉴스공장에서 꼭 얘기를 좀 하고 싶다 생각했던 것이 시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끝나고 있어요. 네, 안원구 전 대구 지방국세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협찬고지를 해야 됩니다. 제가 한 줄 할 테니까 한 줄 하십시오. 설날 교통특집방송 김호준의 뉴스공장 명절 특근은 새해도 안전운전이 최고의 보험입니다. 더케이 손해보험 에듀카. 운전 좀 할 줄 알면 누구나 스마트폰 내비, 올류 매피. 발음 좋으시네요. 내가 참여하는 개헌 국민헌법을 검색하세요.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차별 법령 정비로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법제처. 디젤 차인 역시 요소수는 역시 정품 유록스에서 함께 합니다. 발음은 좋으신데 경상도 인토네이션이 있네요. 어쩔 수 없이. 예. 자, 플란다스의 개, 요 설명을 또 이제 드려야 되겠죠? 이제 지난주에 정리가 됐다 말씀드렸는데, 국민운동본부하고 처음 들으신 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그 국민본부, 운동본부 내에서 플란다스의 개를 추진하다가, 네. 국민운동본부 측에서는 플란다스의 개 운동을 중단하겠다. 예. 이미 서명 소유주가 사실상 밝혀진 것이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느냐 하는 이유로 이제 중단하겠다고 선언을 해서 그 이사회를 통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중단을 결정하고 통보가 됐어요. 이번 주 월요일 날 네. 개별 통보를 했기 때문에 통보를 받으신 분들은 문자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그게 이제 그 서류가 필요하답니다. 예.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서류,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작성하고 누르면 이제 환급이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그 절차는 끝나고 그렇게 탈퇴하게 되면 그런데 이제 그 이사회의 견해는 그러하고 그건 그것대로 존중하지만 안흥구 청장님이 추진하시는 플란다스의 개는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예, 청장님이 그렇습니다. 생각하시고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분리가 됐습니다. 분리가 돼서 좀 복잡하지만 그렇게 환급을 받고 계속해서 플란다스계를 추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제 이 플란다스의 개, 독립된 네. 예, 함께 하셔야 되는 거죠. 예. 아예 별도의 단체를 플란다스 계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민운동 단체가 이름이 플란다스의 개예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이제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밝혀지면 네. 이게 다 끝난 걸로 알지만 잠깐만요. 그 전에 여기까지 듣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요약하면 환부를 시작했습니다. 예. 네. 뭐 여러 가지로 안타깝지만 환불은 시작됐고 받으신 분들 중에 나는 플란다스의 개 운동을 계속 펼쳐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플란다스의 개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어요. 예. 만들고 있는데 아직 완성이 안 됐고 그래서 그 전에 다음에서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예. 예. 그 다음 카페에서 뭐로 검색하면 됩니까? 플란다스의 개 검색하면 예, 됩니까? 그냥 플란다스 독이라고 검색하면 플란다스 독. 네. 한글로는 다르지만 영어로는 그냥 플란다스 독 혹은 플란다스의 개 예. 검색하면 카페가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플란다스 독. 혹시 홈페이지 도메인도 플란다스 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플란다스 독 ORKR입니까? 그냥 KR입니다. 그냥 예, KR입니다. 홈페이지는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가 있고요. 한 3주 정도면 좀 기다려 주시면. 3주는 완성 단계라고 할 수가 없고요. 이제 어쨌든 근데 구현하는 시간적, 물리적 시간이지 사실 내용은 다 이제 구성이 돼 있는데 그거야 당연하겠죠. 예. 그리고 잠깐만요. 다시. 다음에 가셔서 플란다스 독 예. 혹은 플란다스의 개. 예. 여기서 개는 강아지 개 말고 개 모임할 때 개 개. 모임할 때 개를 이제 검색하는 거죠. 네. 그러면 다음에 그렇게 카페가 개설됐다고 하니까 거기를 들어가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왜 이 운동을 계속 하느냐.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우리가 이제 이거 처음 시작했을 때 사와는 다르게 그때는 아무도
검찰도 본격적으로 나서지 않고 뉴스공장에서는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소유주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회적 압력으로 이런 운동을 시작했고 그런데 거의 검찰이 이제 밝혀가고 있는 와중에 아마 올림픽 끝나면 소환도 이루어질 것 같은데 네. 왜 이 운동을 계속해야 하느냐 이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더 해야 되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그 실소유주가 밝혀져서 그 실소유주가 밝혀지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제 가능해지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저희들이 1차적으로 목표였죠. 네.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있긴 합니다. 뭐냐면은 예전에 이제 초기 시작을 생각해 보면 실소유주를 밝히고 처벌을 받고 그때 주식을 다 팔 건 아니었거든요. 네. 네. 그 되돌아가 보면 그렇습니다. 네. 걱정하시는 분들은 다 끝났는데 네. 사실상 검찰이 그 일 다 했는데 이걸 왜 굳이 계속 해야 되느냐. 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리스크도 있다 말씀하시고 네. 그것대로 국민운동본부에 가면 그분들의 입장을 잘 설명해 놨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네. 근데 사실은 이 실소유주를 밝히면은 결과적으로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돈을 이명박 씨한테 찾아주는 거예요, 그냥. 실소유가 밝혀지면 그동안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놨던 것을 떳떳하게 내 걸로 못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떳떳하게 자기 것이 되는 것이죠. 떳떳한 대가를 지불하겠죠. 그렇습니다. 그 대가는 이제 형사처벌로 지불되는 것이고. 형사처벌로 지불하겠는데 어쨌든 그 회사와 그 이시영 씨 관점에서 보자면 그러니까 재산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명박 전 대통령 앞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시영 씨가 물려받겠죠. 사실 이 돈 많은 사람들은 형사처벌 받는 것보다 돈 뺏기는 게 더 힘들어요. 확 와닿습니다. 확. 그렇죠. 그거 이해갑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진짜로. 예, 지금, 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지금 들어가서 이재용 씨 같은 경우에 그 안에서 형사처벌을 받아서 감옥 생활을 하는 것보다 그 합병 취소가 되면 오히려 더 아파할 거예요. 어마어마한, 왜냐면 이렇게까지 내가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했는데, 그게 취소되면. 예,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 합병이 지금 부당하게 지금 국민연금공단의 돈을 부당하게 해서 합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일성신약이라는 곳에서 지금 그 소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삼성으로 상대로 이길 수 있겠나 모르겠습니다.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서도 풀어주는데. 그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같이 가야 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요약하면 간단하게 일단 먼저 모욕하면 돈을 돌려받고 계속 참여하실 분들은 다음 카페에 들어가서 참여하시면 된다. 예. 예. 돌려받고 재입금 이런 네, 거죠. 물론 그렇습니다. 재입금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재입금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오히려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여기까지 하면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예. 네. 그리고 지금 요 얘기 나온 김에 다음에서 하시던 스토리 펀딩은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지금 이제 23일까지로 지금 돼 있는데요. 그거는 플란다스 계를 후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저희도 플란다스계 쪽으로 오지 국민재산 되찾기 운동본부로는 이제 제가 나왔기 때문에. 다음 스토리 펀딩은 플란다스 계로 가는 예. 것이고 이미 또 후원한 분들은 국민운동본부로 가 있고. 그렇습니다. 복잡합니다. 복잡하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뻔 했는데. 네. 어쨌든 지금부터는 아주 클리어하죠. 그렇습니다. 지금부터는 국민운동본부와 플란다스 계는 각자 자신들이 추구하는 운동 방향대로 간다. 네. 그렇기 때문에 환불하고 계속하실 분들은 플란다스 계라고 하는 홈페이지가 개설되기 전까지는 다음에 플란다스 계 카페에서 회원으로 가입하든 혹은 자동으로 이체가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 확인해 보니까 계속 하시겠다고 동의만 하면 자동으로 이체되면 좋겠는데 아주 간단하고 그게 안 되고 돌려받고 하실 분들은 다시 입금해야 되는 좀 복잡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하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예, 다시 이제 플란다스 계로 계속 가실 분들은 그 플란다스 계에 지금 입금하기 쉬운 방식으로 저희들이 방법을 연구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곧
이제 결정이 될 텐데, 한 가지 방법 중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제 블록체인 방식으로 해서. 블록체인. 예, 갑자기 블록체인. 보안성을 강조한 예. 블록체인 방식으로 해서 이제 회원증을 전번에 저희들이 참여증을 드리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잡하게 자세히 설명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여기에 돈을 낼 때는 네. 예, 휴대폰으로 하거나 네. 또는 은행 협조를 받아서 좀 더 쉽게 만들거나 네. 예, 아니면 보안성을 강화해서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아니에요. 비트코인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방식을 차용해서 그렇습니다. 보안성을 아주 강화한 방식으로 회원증을 발급하거나 그렇습니다. 뭐 이런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너무 자세히 얘기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예. 그 중에 한 방식을 선택해서 세타만 됩니까? 휴대폰 내고 싶은 사람 휴대폰으로 내고 은행으로 내고 싶은 사람 은행으로 내고 예. 블록체인을 통해서 무슨 회원증을 받고 싶은 사람 회원증을 받고 그런 거 맞나요? 네. 지금 뭐 세 가지 방법을 가장 효율적으로 조합을 해서 하여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예. 그냥 돈 내는 방식에 관한 예. 문제고요. 큰 어려움이 어떻게 없도록. 편하게 내게 할 것인가 문제고 네. 결국 중요한 거는 이제 운동본부가 아니라 플랜데스가 별도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계속 하는 일을 추진해 간다. 근데 하는 일이 뭐냐? 실소유주도 밝혀졌는데 주로 하게 될 일은 그럼 뭡니까? 지금 이제 실제로 실소유주가 밝혀지기 전이면 네. 저희들이 소송을 해서 실소유주를 밝히고 난 다음에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했었어야 할 일들이죠. 할 일들이 뭡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실소유주가 곧 밝혀진다고 보면 네. 이제 그 일을 들어주는 거죠, 오히려. 실소유주가 밝혀진다기보다는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고 소유주다라고 기소하면 확정하면, 네. 이제 법정에서 이 투쟁이 이루어지겠죠. 싸움이 이루어지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임재용 부회장을 생각하시면 딱 돼요. 이재용 부회장을 그렇게 검찰이 기소했는데 풀려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싸움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도 앞으로 이어질 것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 사이에 그러면 그러면 저희들이 들어가서 이제 그 3%의 소액 주주가 되지 않습니까? 네. 소액 주주가 되면은 실소유주가 밝혀졌기 때문에 그 주식은 다 차명 주식이 돼버리는 거죠. 네. 그 이명박 씨가 실소유주인데 그 이상은이나 건영미 씨 이름으로 돼 있는 차명 주식이 그거 돼버리죠. 알겠는데 예. 제 말은 법원에서 대법원 확정으로 되기 전까지는 실소유주라고 우리가 검찰이 주장하고 또 우리는 그렇게 믿겠지만 네. 법적으로 확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되면 이제 그 저희들이 실소유주가 밝혀지면 차명 주식으로 되면 실질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실제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 되는 것이고 차명 주식은 의결권이 제한돼 버립니다. 그래서 3%지만 권한이 굉장히 강하다. 그 예, 말씀을 그렇습니다. 이제 오랫동안 하셨고 네.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지금 비자금이나 네. 뭐 횡령 배임 이런 게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러니까 주주 입장에서 보자면 자신이 주주로 있는 기업이 손해를 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돈을 찾아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재산 환수를 위한 노력도 여기서 계속할 것이다. 예, 재산 환수가 사실 핵심이거든요. 핵심입니까? 예. 네. 재산 환수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제3자 입장에서 그냥 일반 국민 입장에서 그걸 환수하라고 그냥 주장할 뿐이고 네. 우리가 주주가 되면 당사자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재산이 너가 가져간 것이니 회사로 돌려내라 또는 그거에 대한 형사처벌도 하고 범죄 수익 환수도 해라 이렇게 이제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주로서 예. 다스의 주주로서 회사에 손실을 끼쳤는데 그건 내놔라고 소송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은닉재산을 추적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 총장님 특기 아닙니다. 은닉재산 예. 추적. 예. 그걸 찾다 보면 뭐 사자반과 관련된 또 다른 자금 저수지를 저희들이 찾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그 일들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법정 투쟁이 시작됐을 때 주주 입장에서 네. 주주 입장에서는 이제 차원이 다르죠. 그렇습니다. 그냥 시민단체에서 저거 공정한 재판뿐만 아니라 엄정하게 처벌해야 된다. 네. 라고 주장하는 것과 그냥 주주인데 예. 주주들이 몰려가지고 재판 잘하라고 압력하는 거는 다르죠. 차원이 다르죠. 완전히 차원이 다른데 그거를 강도 높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때 회사가 입은 손실에 대해서 네. 끝까지 찾아내가지고 환수하는 노력도 할 수 있고. 할 수도 있고 거기 덤으로 숨겨놓은 은닉 재산 다른 것도 찾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겠죠. 네. 회사에서 빼돌린 돈이나 뭐 다른 은닉 재산이나 어딘가에 같이 있겠죠, 아마도. 예. 예. 그러니까 안홍구 총장님이 계속 해오던 은닉 재산 추적. 예. 예.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 추적도 하고 그리고 소송도 하고 예. 그런 일을 주로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법원이 확실하게 유죄를 판결할 수 있도록 이재명 부회장처럼 풀려나지 않도록 예, 그 부분하고 굉장히 또 괴롭히시네요. 돈을 정말 찾는 것이야말로 제대로 된 단죄를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돈을 뺏어야 돼요. 네. 돈을 불법적으로 또는 뭐 부당하게 챙긴 돈을 뺏어야 됩니다. 네, 불법으로 형성한 재산들 네. 이거 우리 국민들 돈이거든요, 사실. 뭐 다스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있겠지만 요 다스가 베이스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 일을 플란다스에 계속 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주가 돼야 되겠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죠. 예, 반드시 주주가 돼야 되고 또 이게 플랜다스 계의 그 촛불 정신이 성공을 해야만 앞으로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석방될 때 많은 사람이 화도 나고 힘도 빠지거든요. 예. 정말 촛불로 어렵게 소위 이제 이 경제 권력들이 정치 권력과 결탁해서 자기들끼리 해먹던 역사에 대해서 드디어 단죄할 수 있게 됐다 생각했는데 풀려나 버리면 이 맥이 빠지거든요. 화도 그렇죠. 나고. 그러니까 그게 단죄받는 모습을 한 건이라도 제대로 보여줘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를 우리 플란다스계에서 찾아야 된다. 끝까지 추적한다. 예. 끝까지 추적하고 아무리 큰 경제 권력이라 하더라도 네. 우리가 국민들을 이길 수는 없다. 끝까지 추적한다. 예. 끝까지 추적해서 왜 개겠냐? 강아지 냄새 맡으면 끝까지 추적한다. 예. 플란다스에. 그럼 아예 바꾸시죠. 플란다스의 개로 진짜로. 개가 아니라. 근데 원래 오늘 설날인데 개해이지 않습니까? 원래가 이제 항구의 해라고 하는데 그 개해 플란다스 개가 아마 대박 날 것 같습니다. 대박 날 것 같습니다. 혼자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사실 객관적으로 맥이 좀 빠졌어요. 예. 왜냐면은 몰고 가지고 이제 금방 모였잖아요. 네. 어마어마한 액수가. 근데 이걸 다시 돌려주고 다시 반다르니까 그 사이 중간에 사연을 제외하고 뭐 우여곡절이 있었죠. 저도 이제 우여곡절을 갔는데 안타깝습니다. 예, 그거를 제외하고 그 각자의 사연이 있고 각자의 이유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처한 상황에서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돈을 입금하고 그런 과정이 여기 참여한 분들에게 약간 맥이 빠지는 건 사실이에요. 예. 근데 이제 물론 청장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 이걸 계속 해야 된다고 하셨죠. 예. 하셨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분리되기까지 한 것이고 과거는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과거는 중요하지 않고 지금부터 그러면 안 총장님은 이 플란다스의 개 혹은 개 예. 예, 강아지거나 펀딩이거나 어쨌든 이걸 통해서 은닉 재산 추적을 해서 돈을 꼭 뺏겠다 끝까지. 예. 그건 좀 솔깃하네요. 그리고 소송에 참여해가지고 주주로서 굉장히 엄정한 처벌을 받도록 만들겠다. 예.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요 성공 케이스를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발생할 때 이 모델을 가지고 다시 적용해서 또 다른 성공 케이스를 만들려고 한다. 이런 말씀도 예. 이게 다음 기회에 또 차차 이제 말씀드릴 테고 우선 차차 말씀하십시오. 예, 이에 플란다스 계가 성공하는 것은 앞으로 제가 구상하고 있는 우리 이러한 취지의 운동이 엄청난 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래 꼭 성공해야 된다는 것은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운동을 정말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드신 것으로 추정되는 예. 액수의 규모는 지금 법원이 벌금으로 때린 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세월 동안, 오랜 세월 동안 그 권력과 유착이나 그 이전에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챙겨놓았던 재산들 다 그냥 먹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비록 최순실 씨는 20년을 감옥에 있어서 그걸 누리지 못할지언정 그 일가는 다 먹는 거예요. 계속. 예, 또 다시 부활합니다. 그럼 그 돈을 바탕으로 그렇죠. 해서. 그 돈이 있으면 부활해요. 우리 사회에서는. 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어떻게 부활합니까? 나올 수 있어요. 돈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돈이 있으니까 변호사를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쓰고 그런 세력들을 움직이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언론이 그런 기사를 써주고 돈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돈이 없으면 못 하거든요. 근데 최순실 씨 일가도 돈이 있는 한 다시 복수할 수 있어요, 이 사회에. 혹은 다음 정권을 자신이 만든다고 생각하거나. 그러니까 저는 이거 다 환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연합니다. 당연히 한수해야죠. 환수해서 그런 힘을 뺏어야 된다고 봐요. 정말로. 그러니까 두 가지였죠. 주인을 찾아야 그 사람 상대로 환수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환수해야 되겠다는 거였는데 이제 주인을 찾는 건 검찰이 해주니 우리는 환수에 집중할 것이고 그리고 그 숨겼던 일, 자기가 실제 주인인데 숨겼던 일에 대한 처벌이 예. 제대로 되도록 법원에 대해서 주주로서 압박하고 몇만 명이 가서 데모할 수도 있겠네요. 법원 앞에 가가지고. 자, 물론 이럴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는 너무 빨리 마감돼가지고 너무 늦게 알아서 참여 못했다. 네. 이런 분들 중에 더 참여할 수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지금 저 다음 카페를 아까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열었지 않습니까? 그 열고 나니까 벌써 지금 아무 이야기도 안 했는데 600명 가까운 분이 지금 벌써 회원으로 참여를 하셨어요. 3만 명에 비하면 아직 멉니다. 갈 길이. 근데 아무 이야기도 안 했는데 참여했다는 게 중요하죠. 어떻게 알고? 아무 이야기 안 하셨을까 주변에 하셨겠죠. 그런데 이제 그게 공식적으로 우리 뉴스 공장을 통해서 오늘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면 폭발적이거든요. 열심히 주변에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500명 정도의 지인 얘기를 근데 말씀하시는 이게 이 퍼져나가는 속도가 네.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자꾸 분위기를 스스로 띄우시려고. 500명인데 벌써 심상치 않습니까? 하루에 10,000명씩 돼야 심상치 않은 거지. 그렇습니까? 예. 500명에 아직은 심상치 않은 건 아니고요. 그냥 심상합니다. 네. 심상한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나는 이제 할 바를 다 했다. 검찰이 하면 된다라고 빠질 분도 있고요. 예. 그런 분들은 또 나는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다시 할 분도 있고요. 예. 나는 그때 참여하지 못했는데 새로운 기회가 생겼네 하고 들어오신 분도 있고요. 네. 여러 종류의 분들이 있겠죠. 근데 어쨌든 만약에 이 뜻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는 다음에서 플란다스의 개를 예. 찾으시면 되고 앞으로 열릴 홈페이지 이름은 플란다스의 독이 될 것이다. 예. 웃기다 이거 독. 예. 지난번에 하던 방식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방식이 될 건데요. 시행착오를 겪었으니까요. 이제 요번에는 특별 협의를 받아서 그 사회적 펀드, 그 사회적 투자 펀드로 지금 SRI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어려워지기 시작하네요. 예. 네. 그걸로 지금 가기 때문에 그냥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 정신만 그대로 유지하시면 저희들이 법률적인 문제라든지 모든 절차는 문제가 없도록 하는 일을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이번에 이거 시행착오 사실 급하게 시작한 면도 있긴 있었죠. 네. 어쨌든 그리고 이제 뜻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았던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결론 지어져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라 이런 안타까운 점이 있는 반면에 또 그 덕분에 업그레이드 되고 네. 또 다시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의 기회도 생기긴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여기서 주로 할 것은 소송, 은닉재산 추적, 예. 환수. 예. 그렇게 돈을 환수하지 않으면 또 한다, 또. 네. 다 뺏어야 한다. 뺐다는 표현은 말이 안 되고. 불법적으로 소송한 돈은 다 환수해내야 한다. 우리 국민들 심정은 정말 뺐었으면 할 겁니다. 제가 볼 때. 표현이 그렇다는 거. 사실은 뺀다는 표현도 그닥 틀린 게 아닌 게 강탈에 간 거니까요. 네. 다른 사람의 이익 혹은 뭐 냈어야 그렇죠. 할 것을 예. 훔쳐간 거니까요. 예. 도로 내놓게 해야죠. 그렇습니다. 자, 예. 그때만큼 뭐 3주 만에 폭발적으로, 예, 마감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그죠? 예. 하지만, 하는 일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고, 예. 계속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청계재단 얘기까지만 하고 오늘은 마무리할까요? 아니면은, 이시영 씨 해외 승계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예, 이시영 해외 승계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이시영 씨 쪽으로 해외 쪽에서는 이미 승계가 거의 완성된 거 아닌가 하는 지금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있었죠. 국내하고 해외하고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예. 지금 다스의 경우에는 국내 부분과 해외 부분으로 나눠봐야 되는데 해외 부분이 훨씬 더 큽니다, 사실. 덩어리가 커졌어요. 예, 커졌는데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 해외 부분 쪽에 지금 만드는 정황이 몇 개 방송에서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중국 쪽은 지금 증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결손이 낳는 회사에 자본금이 부족하니까 증자를 하는데 그 결손도 사실 만드는 결손이겠죠. 사실은 결손이 안 난 회사인데 그래서 그 증자를 해서 그 증자하는 사람의 이시영 씨가 들어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혹이 하나 있고요. 미국의 같은 경우에는 그건 중국 경우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합작 회사로 CRH 다스와 존스 컨트롤러지 다스가 있었는데 그 회사는 지금 물량이 다 업소가 제로 가까이 가 있습니다. 한 2,800억 정도 하던 회사인데 근데 다른 새로운 회사 노스 아메리카라는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가 그게 한 3천억 가까이 지금 그걸 다 가져갔네요. 예, 그쪽으로 옮겨가는데 그 속에 이사로서 이시영 씨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흐름들이 사실은 이미 해외 쪽에서는 다 승계 작업이 이루어졌다. 그 정도까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이명박 대통령 본인이 스스로 집권하던 시절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본인 다 막으면 되니까. 근데 박근혜 정부 시절까지만 하더라도 어쨌든 직접적으로 수사는 안 할 거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박근혜 정부 정권 말기로 향해가면서 그 이전에 이제 소위 이제 승계 작업 중요한 승계 작업의 그 단계들을 끝내놔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는 이미 끝난 거고 국내는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일요신문 기자가 아주 작은 단서를 찾아내면서 그렇죠. 이게 사실은 전체 규모가 밝혀지고 가고 있는 와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국내도 승계를 하고 있었는데 우회 승계 방식으로 지금. 예. 그렇죠? 근데 최근에 보면은 그 SM에다가 돈을 이시영 씨 회사인데요. 거기다가 돈을 뭐 120몇 억을 그냥 담보도 없이 줘가지고. 네, 그냥 준 거죠. 예. 네. 그 내용도 좀 복잡합니다만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이미 넘기기 위해서 그 모든 작전을 다 짰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기도 하고 또 뺏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이 동원돼서 회사를 뺏거나 사거나 아니면 뭐 위장 계열사를 합치거나 뭐 이런 온갖 방법으로 사실상 이시영 씨가 주인인 SM 회사가 다스를 먹으려고 한 거죠. 그렇죠. 예. 다스를 먹거나 다스의 물량을 사실상 먹지는 않더라도 물량으로 인한 그 이익은 이쪽이 다 가져가게 껍데기만 남기게. 그렇습니다. 네. 벗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벗겨먹는 작업을.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들어가면 그걸 다 찾아야죠. 다 찾아서 다 막아야죠. 그렇습니다. 다 막아서 다스를 다시 다 돌려와야죠. 네, 돌려오고 거기에 해당되는 그 범죄 수익이 있으면 다 국가가 한수하고. 다스가 튼튼한 회사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다스에 일하는 모든 직원들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예. 다스는 설비도 좋고, 그렇죠? 예. 심지어는 폭스바겐과도 계약 얘기가 나왔을 만큼 오랫동안 기술도 쌓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폭스바겐에가 2천억 원을 투자한다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사실 그거는 해외로 돈을 빼기 위한 방안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다가 멈췄지만.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서 플랜다스 얘기 검색하면 나오는 카페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새해 복 많이. 오늘 KBS 기자 세 분이 오셨다가 시간이 모자라 했었어야 하는 이야기 중에 이 말만은 꼭 남겼어야 하는 대목 제가 잠깐 전원으로 드리면 기자를 능력이나 자질 취재가 아니라 외모로 평가하는 건 역시 이렇게 미투 운동이 추구하고 있는 공기를 바꾸는 그 작업의 대상에 들어간다. 이제 여기서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가면서. 그런데 정말 칭찬하고 싶을 때는 어떡하냐. 정말 칭찬하고 싶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선을 그어야 될지 모른다와 남자들은 하여 KBS 기자분들도 그 상황을 알고 있고 그래서 그걸 다뤄보겠다고 합니다. 남자
KBS 기자와 등장해서 선은 어디서 그어야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미투 운동에 공감하는 남자분들도 도대체 어디서 선을 그어야 될지 모를 때가 있긴 있거든요. 그 얘기도 하신다고 합니다. 찾아서 보시길 바라고. 불친절한 에이스 오늘도 뭐 말이 안 된다고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고 지금 그런 문자 많이 왔네요. 어제와 같이. 네, 그런 문자 많네요. 네. 동네 찜질방에서 듣고 있구만. 실리콘밸리에서 듣고 있구만. 실리콘밸리는 안 쳐줍니다. 거기는. 거기 안 쳐주고요. 그 외에도 많은데, 이 문자 왔네요. 어제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네.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라고 한 청원이 이틀인데 2만 명이 모자란다고 저한테 문자가 많이 와서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더니 바로 20만 돌파했습니다. 예. 이건 저희 자랑입니다. 20만 돌파했다고 합니다. 청원은 드디어. 그리고 플란데스에게 관련해서도 방금 안홍구 총장님 나왔다 들어가셔서 그런지 문자가 많네요. 특히 다음에서 한 스토리 펀딩이 그 이전 거는 그러면 다 국민운동본부로 가느냐 아니면 플란다스의 개로 가느냐 문의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스토리 펀딩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전부 다 플란다스의 개로 갑니다. 예. 그러니까 스토리 펀딩을 나는 뜻이 다르니까 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국민운동본부하고 이 다음에 스토리 펀딩하고는 상관없이 플란다스의 개가 스토리 펀딩 부분은 가져간다고 하니 궁금하신 점들이 많네요.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서 플란다스의 개 혹은 플란다스 독 플란다스의 개도 웃겼는데 사이트 이름이 플란다스의 독이 된다니 더 그것도 웃기네요. 시민단체 이름도 플란다스의 개가 된다고 하니까 그건 더 웃깁니다. 자, 시민단체 이름도 플란다스 개로 한다고 합니다. 자, 설날 특집이기 때문에 상품, 이온수기 전문기업 알카메드에서 수소 알칼리 환원수기, 20년 전통식품명가 주식회사 서옹원에서 온라인 상품권, 오셰득 셰프가 선택한 굿 밸런스에서 생유산균, 매트명가 파크론에서 가족처럼 따뜻한 IoT 건강 온수 매트, 이태리 명품 구두 바이넬에서 구두 증정권, 콜레스테롤 관리의 시작 레이델 폴리코사놀텐. 제가 가장 힘들어하는 정확한 발음. 저희 PD가 잘했다고 박수 친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황교혁 선생님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유일하게 여기서만 무시당하고 있는 분. 네, 황교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점점 네. 잘 나오고 계신데 네. 저희 교통방송 네. 저기 협찬 멘트 해주세요. 우선. 예, 이것도 저한테 하라고 그러는 게, 네. 이거 뭐 진행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잘 해야 안 돼요, 되는 이게.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설랑. 이게 원고 읽으려고 그러면 이상하게 돼요. 하나씩 하죠, 그럼. 네, 설날 교통 특집 방송 김호준의 뉴스공장 명절 특허는 새해도 안전운전이 최고의 보험입니다. 득해 손해보험 에리카. 운전 좀 할 줄 알면 누구나 스마트폰 내비 올 뉴 매피. 내가 참여하는 개헌 국민헌법을 검색하세요.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차별 법령, 굉장히 어렵습니다. 차별법령. 차별로 법령이 따로 있다는 거죠. 아니, 차별하는 법령. 그러니까 차별. 그렇군요. 법령. 나는 이렇게 자동차 얘기가 나와서 차 만드는. 법제처 미안. 그렇군요. 나는 이 교통이니까, 그게 아니고. 차별로 법령을 정비하겠다는 건 줄 알았어요. 자동차별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법제처, 죄송. 차별하는 법령을 정비해서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법제처. 디젤차엔 역시, 요소수엔 역시 정품 유록스에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네. 제가 사실 평상시에 저희가 광고를 못 받거든요. 광고 받을 수 있으면 제가 각각 광고가 100배를 만들어줄 수 있는데, 이렇게. 협찬으로. 광고를 이해 못해가지고 막 묻고, 광고주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럴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안타깝습니다. 광고를 못 받습니다, 저희가. 광고주한테 막 항의하고,
이런 식으로 광고 문구를 써가지고 지금 이게 전달이 되나요? 막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팟캐스트 진행할 때 광고 들어오면 막 화냈어요.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3주면 뭐 변합니다. 그런 것. 예, 그런 광고 들어와요. 광고 문구 그렇게 써있어. 거짓말 좀 하지 말라고. 우리 광고 들어왔는데. 광고가 약간 좀 과장돼 있기는 하죠. 그러면 제가 그거 읽어줘야 되는데. 읽다가, 뭐야, 이거. 거짓말 좀 하지 말라고. 어떻게 3주만에 이렇게 되냐고. 민망하죠. 광고주한테 막, 예, 혼내고. 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거꾸로 대박이 났어요, 거기가. 한번 써보자. 3주 만에 되는지. 자, 오늘의 더맨더머. 김어준, 황교희. 뭡니까, 오늘 주제가? 술날이고 해서, 근데 지난 평창 올림픽 개막식 갔다 온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거기, 뭡니까, 음식 먹는 순서들, 주요한 순서들. 리셉션에서 이제 음식들 이렇게 쭉 나왔었는데. 기획 세팅을 하셨다면서요. 제가 원래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카타르기입니까? 아주 오랫동안 해오갔던 일이에요. 상 차려주기. 그렇죠. 그러니까 행사나 지역의 향토 음식이나 뭐 기타 등 이런 음식들에 사실 스토리 붙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그 음식 스토리 하면 또 황교 선생님이죠.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걸 스토리 만들어내는 힘. 그걸로 지금 여기까지 살아남아서 오셨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음식의 맛을 만드는 것은 요리사의 몫이지만은 네. 이게 스토리를 잘 만드는 역할은 또 다른 것도 또 해야 되는 그렇죠. 그게 영역이거든요. 이제 큐레이션이죠, 큐레이션. 그렇죠. 예. 그 일에 저는 계속 이렇게 해오고 있는 일 중에 하나인데. 요리를 직접 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예. 근데 이거 거기에서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겠는가 해서 이제 그 음식에 대한 제 강원도의 주요 식재료들하고 황태도 음식과 올라갔나요, 그러면? 황태는 안 들어갔어요. 외국인들도 많이 있으니까. 따로 이렇게 다른 행사에 또 하나 또 이런 게 있어요. 거기도 화제가 된 게 한반도 후식에서 한반도 화이트 초콜릿에다가 뭡니까? 철조망 초콜릿. 그 한반도 기 색깔이요. 하늘색으로 이렇게 가운데 깔려 있고 그 위에 케이크였나요? 아니면 초콜릿이었나요? 초콜릿입니다. 한반도 모양도 초콜릿. 예. 그리고 이제 철조망. 철조망. 가운데 가는데. 철조망도 초콜릿이었죠. 그렇죠. 제가 이제 철조망이 화제가 됐죠. 그게. 요리사한테 이제 요구를 한 거는 딱 하나예요. 철조망을 녹이자. 철조망을 담자. 철조망을 녹이자는 거였죠. 그래서 철조망 모양의 초콜릿을 이렇게 만들고 그 위에 무엇을 부어서 이렇게 녹여내는 이런 것으로 디저트를 완성시키자. 평창 올림픽은 평화 올림픽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평화 올림픽 평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가장 지금 우리 세계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게 남북 단일팀이 지금 그렇죠.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올림픽 정신을 가장 잘 지금 실현하고 있는 게 지금 이 평창 올림픽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마지막에 이 디저트로 한번 표현해보자 하는 게 이게 철조망 녹이기 디저트거든요. 근데 반응들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화제가 됐어요. 철조망 모양의 초콜릿은 처음 봤을 뿐만 아니라 상상도 못 했는데. 이제 기발했습니다. 오신 분들이 음식 맛있는 거 먹자고 오시는 분들은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먹자면 평소에 못 먹던 분들도 아니고. 그렇죠. 잘 먹고. 잘 먹던 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 맛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음식에 담긴 이야기로. 맞아요. 네. 그리고 그 메시지가 그게 참석한 분만 아니라 그 주변 이제 관련돼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그 메시지가 이렇게 확산되는 게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보는 순간 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음식이 이런 이야기구나. 그렇죠. 음식 안에 이야기를 담은 건데. 그렇죠. 그걸 차마 드시지 못하고 이렇게 멈칫 하시는 것을 갖다가 저도 있잖아요. 이렇게 쭉 보면서 사진 느꼈어요. 엄청 많이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사실 이런 행사 음식은 그때 공개가 돼야 되거든요. 네. 이게 미리 공개되면 안 돼요. 스토리니까. 그렇죠. 왜냐하면은 배고파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리셉션은 아이고 배고파 행사가 아니라 자 이런 행사를 준비했는데 우리가 스토리를 준비했어요. 네. 와서 감동하거나 놀라거나 공감해 주세요. 이건데. 맞습니다. 그래서 개막식에 대한 행사도 있잖아요.
처음에 공개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그런 똑같습니다. 이유입니다. 행사 음식도 공개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누가 공개했나요? 근데 조선일보에서 거기서 또 조선일보 등장할 줄은. 그걸 뒤에서 김빠지라고. 어디서 이렇게 그 사진 하나가 이제 뭐 이거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그 사진이에요. 그게 완성된 그 디저트도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사진을 올려가지고 뭐 어떠네 저떠네 뭐그 하늘색의 그 한반도기 네. 그 한반도기 색깔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게 식욕을 떨어뜨리니 뭐니 심지어 저한테 아주 모독적인 말도 뭐라고 했어요. 저보고 방송인 황교익이 이 음식에 음식 평론가가 아니라 방송인 환경. 저는 음식 전문가로 네. 거의 30년 가까이 살았 음식 전문가로 사람인데 방송에 나갔는데 그냥 네. 방송인 방송인. 환경이 그래서 제가 이제 예. 조선일보 기자들한테는 이렇게 이제 말을 붙이기로 했어요. 조선일보 종사자. 뭐 그럴 거라 그러면 뭐 똑같이 서로 지금을 갖다 명쾌하게 하자. 저도 방송에 자주 나가니까 그래 방송인 그래 불러. 그것도 꼭 틀린 말은 아니야. 알겠어. 그래 예. 나도 기자라 부르지 않고 내가 보기에는 기자가 아닌 것 같아. 그냥 종사자라고 부를게. 그렇게 저는 조선일보 기자에 대해서는 종사자라고 그래서 김이 부르고 한번 확 있습니다. 빠졌군요. 예. 아시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런 기사를 쓰는 그 사람도 음식 문화에 대해서 나름대로 잘 안다고 음식 전문 기자라고 이름을 달고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적어도 그에 대한 평가는 행사 이후에 설 음식 해야 이야기는 되는 게 다음 맞는 내년에 거고요. 하나요? 뭐 설 음식 설 음식 얘기하자고 그랬는데 뭐 그렇게 내년에 돼요? 하죠. 똑같아요 매년. 설 음식은 설 음식은 뭐 예. 그게 그거죠 뭐. 오랫동안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스토리라는 게 사실 음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스토리거든요. 사실 그 설날 차례상도 보면 그 음식을 설날 얘기로 돌아오신 거죠. 우리가 그 1분 남았는데, 이제? 음식이 어떤 게 올라왔는가 그걸 뭐 맛있는 음식 먹자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음식 너무 차리면서 늦었어요. 설로 돌아오기에는. 뭐 할머니가 좋아했는데 잠깐만 저 협찬 읽어야 할아버지가 협찬 좋아했는데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협찬 협찬이가 없어요. 교통이가 뭐 하나 하긴 해야 해요. 협찬 내가 했구나 이미. 있어요. 그래서 예. 교통 뭐 해야 되지 않나? 진행자가 이렇게 정신이 아니에요? 없어가지고 네. 어떻게 안 해도 된다면 계속 하십시오. 몇 번 안 남았는데. 그래서 이 스토리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 소리가 좀 중요합니다. 협찬이를 한 번 더 읽을까요? 이런 거 미리 이렇게 까시면 안 돼요. 그래서 다음에 여러 행사 음식들 그래서 이 조선일보만 이렇게 네. 했는데 다른 언론들은 사실 안 받았- 전혀 안 받았어요. 이게 예의죠, 실제 예의. 예의입니다. 예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조선일보가 참 먹이는 거 잘해요. 먹어라 하고 지금 하니까. 그리고 이 스토리가 왜 자, 먼저 한겨레 밝히는 게 선생님이었고요. 안 좋냐 예. 그러면 설 음식은 내년에